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나?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좀만 더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 정말 답답해. 아 죄송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부를까요? 안녕하세요. 하위. 약간 차콜 그레이로 많이 입었네. 네네. 깡님도 오늘 멘탈 헬스 오랜만에 입으셨네요. 정신건강보다 육체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새로 오늘 만드시나요? 피지컬 헬스 뭐 이런 느낌. 아니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40만 구독자 기념으로 뭐 안 해주시나요? 아 뭐 하긴 해야 되는데 40만 기념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받을까? 네. 한번 날 잡고 축하를 해야지. 네.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분 공유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들고 왔죠? 카카오페이가 상장해서 이슈였는데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는 거래 잘 안 하시죠? 난 신규 상장주는 거의 많이 거래 안 해. 아예 거래 안 한다고 사실 봐야지.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 항상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건 대부분 그러면 이제 고평가 되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첫날에 시작가가 항상 고가인 경우가 많지. 핀테크 시총 1위인 업체가 페이팔인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비슷한 시가총액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니까 국내 금융사보다 이미 높더라고요. 카카오뱅크만 보더라도 네. 이미 웬만한 금융사들 모아놓은 것보다 세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총 25조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가 사실 핀테크 쪽이 이 카카오뱅크보다 사실 자유도가 더 높은 건 맞아. 카카오뱅크는 사실 은행업으로서의 규제를 엄청 타이트하게 받는데 카카오페이는 금융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까지는 아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확장성이 은행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거. 근데 왜 기존 금융회사들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핀테크로 진출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핀테크의 핵심은 이 생태계의 확장인데, 이 생태계라고 하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페이 같은 이 결제 생태계가 있잖아. 네이버 페이를 먼저 만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네이버 페이는 그 안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야 매출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구조잖아. 마켓컬리 페이가 될 수도 있고 당근마켓 페이가 될 수도 있고 무신사 페이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제망 시스템을 다 본인들이 주도해서 결제를 받길 원할 거다. 안 할 이유가 사실 없는. 지금 당근마켓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근페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핀테크 업계도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위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 핀테크 업체들은 얼마나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인 것 같아. 카카오가 지그재그 같은 걸, 29세치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럼 그게 경쟁력이 되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뱅크랑 페이랑 다른 점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규제 완전히 많이 받는 쪽, 그리고 규제를 훨씬 덜 받는 쪽 핀테크. 여기서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여긴 플랫폼이 될 수 없다.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 2차전지의 대표주자가 에코프로잖아요. 상분기 실적도 지금 전년 대비 112%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너무 대단하네요. 전기차의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관점에서 전기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비율이 폭증하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러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나는 그때 아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수리비용 혹은 기름값 같은 것들이 전기차에서 해소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 테슬라 모델 3만 보더라도 감가가 훨씬 덜하다.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보유 비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면 아직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시설이라던가 주행거리라던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테슬라의 케이스를 봤을 때 많은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으면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 인산철 배터리가 더 안전하고 비용이 좋아. 그럼 특히나 한국같이 토지가 작은 지역에서 너무나 유리하지. 그럼 사람들이 주행거리를 100km 적다고 전기차를 안 사야 하지 않을 거고, 배터리의 화재율도 훨씬 더 LFP 배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검증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임계점은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발상을 해봐야 된다.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나?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좀만 더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 정말 답답해. 아 죄송해요. 어떻게 딴 사람 데려올까요? 이게 뭐 당연한 건데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 논리 구조. 많이 체크해볼 부분들이 나왔잖아. 보유 비용, 뭐 실제로 탄소를 저감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전기차가 성공적으로 전환되기 위한 많은 요건들이 테슬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점. 그럼 완성차 업체는 따라가기만 하면 한국 시장에 한해서는 전환될 수 있는 임계점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 모니카가 생각해봐야 될 건 그럼 완성차 업계가 지금 뭐 전기차 비율이 한 3% 된다 그러는데 전기차가 다 전환된대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지 뻔히 찾으면 나오지 않겠어?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회로를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맞을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진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다 타실 때도 아침에 보통 시세보고 오늘 유동성 여기다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걸 미리 다 파악하고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오늘 왜 뜨지? 하고 바로 검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아 진짜요?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많은 부분은 전날 계획이 되어 있는 점. 진짜요? 이거 사람들이 되게 안 믿는데 오전에 주식을 찾아서 거래하는 경우보다 전날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점. 근데 그러면은 시외가 가격을 보고 내일은 여기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 이게 모멘텀의 연속성에 기대어서 투자한다라는 거가 맞겠지. 그러면은 내일 오를 거를 오늘 어떤 식으로 아세요? 그 안에는 많은 점검이 들어가는 거. 이 모멘텀이 여기 생긴 이후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유동성이 여기 몰려야만 다음날까지 오를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유동성이 엄청 활발한 곳에서만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잖아. 네. 그거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접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훨씬 확률이 떨어지지. 왜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큼 분석하지 않았고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개미들은 그게 유동성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외인이나 기관들의 장대 음봉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전까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계속 그 안에서 수익을 취하는 그 거래를 지속하는 거. 여기에서는 보유한다는 전략은 없는 거지. 네.